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OT는 끝났고 이제 우리가 해석학을 들어가려고 해요. 7주 과정이고 작년에는 이게 6주를 했어요. 6주. 6주인데 좀 타이트하게 했어. 막 5교시도 길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이게 약간 그래가지고 6주 하기는 좀 힘들고 7주 하기는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빨빨해서 6주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봐도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이렇게 뭐 내용이나 문제적인 측면을 더 좀 보완을 해가지고 아예 7주짜리로 좀 하려고 해요. 대신에 조금 여유 있게 나가자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7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주차에도 그렇게 뭐 빡빡하지 않아요. 오늘 앞에 기초적인 것만 거의 할 거고. 자, 해석학 출제 경향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13년도부터 보면은 배점은 이제 당연히 크죠. 배점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19, 20, 21, 22학년도까지 작년에 4.4점에서 이렇게 나왔죠. 나왔는데 제가 이제 뭐 노란색으로 다 표시를 했지만은 거의 한 해에 빠지지 않고 나온 게 있어요. 어느 파트냐면은 함수열 파트예요. 함수열 맨 뒤쪽 맨 뒤쪽 그죠? 그쪽 파트는 그냥 나온다고 봐야 돼요. 현대대수에서 뭐 갈로화 문제 이런 그죠? 그쪽 문제가 꼭 나온다라고 보듯이 해석학에서는 함수열 파트가 꼭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과목의 특징 및 공부 방향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 이제 해석학이 기초죠. 기본적인 과목이에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과목입니다. 위상수학하고 복수해석학 탄탄히 해놓으면 이것도 이제 넘어가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현대대수학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많은 시간을 여러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수열 파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뒤쪽 함수열, 함수항 급수, 그죠? 이번에 또 그 더 뒷부분 몇 급수, 그거까지 나왔어요. 그죠? 자, 어쨌든 그쪽 파트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쪽만 물어보면 앞에 연속, 미분, 극한 이런 것들 다 같이 껴서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 내는 거야. 당연히. 그죠? 자, 4번. 해석학이 과목 특징이 약간 좀 아기자기합니다. 섬세해요. 막 엡실론부터 나오게 해서. 그죠? 그래서 생각을 좀 더 섬세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엄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어요. 특히 뭐 수학이 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해석학은 좀 더. 그다음에 이제 역시 내용이 좀 많죠. 정의 정리가 많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익숙해져야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주요한 정의 정리는 보지 않고 쓸 수 있을 정도. 개념 테스트에서 내가 틀리는 게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적어도 정의 정리 쓰는 거는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개념 공부 다 했다. 개념 공부 다 했으면은 역시 많은 문제 풀어야겠습니다. 해석하고 많은 문제 풀어야 돼요. 진짜 많은 문제. 그리고 많은 문제 푼다고 또 다는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냥 내가 좀 생각해보고 모르겠다. 풀이보고 알겠다. 그래서 정리하고 이게 아니야. 이러면 절대 안 늘어요. 내 스스로 풀 수 있을 정도. 왜 못 풀었지? 반성도 하고 그죠? 고민 많이 하면서 풀어야 되고 수없이 피드백을 해야겠어요. 다시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는지 그걸 내가 다시 계속 나한테 킵을 해두는 거야. 장착을 하는 거야. 도구들을. 그러면서 개념을 다시 곱씹고 그래서 더 개념을 더 머릿속에 강하게 인지가 돼요. 문제를 풀면서 그런 작용이 거치는 거야.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주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 계획은 1장하고 2.1 정도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1주차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실수계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실해석학이니까 당연히 이제 실수를 도입을 해야겠어요. 실수를 도입하는 방법이, 이거 참고하세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수의 도입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컨스트럭트, 그러니까 구성하는 방법. 구성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받아들이자. 있다고 받아들이자. 공리로 해서 받아들이자 해서 공리적 방법.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고, 구성적 방법은 이제 우리가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수는 가정을 하는 거죠. 페아너 공리 만족하는 거를 자연수라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음의 정수랑 0 그거를 갖고 와서 확장을 하죠. 어디로? 정수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분수까지 이제 또 갖고 오죠. 그래서 유리수로 확장을 하고 여기에서 또 당연히 실수로 확장을 하죠. 실수로 확장을 한다. 방법은 이제 여기 복잡해요. 여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임용하고 거리가 멀어. 이게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데데킨트 컷 그거랑 그 다음에 칸토의 유리수열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인데 뭐 됐고 그거는 임용과 거리가 머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리적 방법은 어떤 공리를 만족하는 것이 실수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차피 있는 건 맞으니까, 존재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 공리인데 하나가 체공리, 그 다음에 순서 공리,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완비성 공리. 요거 세 개를 만족하는 집합. 얘를 우리가 이제 실수라고 하자. 자연수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자연수 이렇게 쓰죠. 정수 C, 유리수 Q, 실수 R. 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공리적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요 공리를 알아볼 거예요. 체공리, 순서공리, 완비성 공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알아볼 거는 이제 체공리다라는 거. 체는 이제 우리가 현대대수 시간에 나오죠. 군환체. 거기에 체인데요. 공리를 뭘 만족한 거를 체라고 하느냐. 자, 그 집합에 이제 연산이 두 개가 있어요. 연산이 군은 연산이 하나고 환부터는 두 개죠. 그래서 두 이항연산, 덧셈하고 곱셈에 대해서 총 9가지를 만족을 해야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이항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항이 두 개에 대해서 연산을 주는 건데 함수인 거죠, 함수. 함수. 요거. 그러니까 이제 덧셈하고 곱셈. 뭐 예를 들어 덧셈은 내가 A, B에다가 더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두 숫자 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 개의 어떤 수에다가 두 개 대상에다가 연산을 값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곱셈은 뭐 점으로도 하고 x로도 하고 하죠. 곱하기. 역시 A, B.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이항연산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두 이항연산에 대해서 9가지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네 가지 덧셈에 대한 건데요. 애디티브. 그래서 A1, A2 이렇게 된 거고요. 첫 번째는 무슨 법칙이고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결합 법칙. 교환은 서로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요거는 어떤 거 먼저 더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세 개 이렇게. 결합을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교환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A3는 모든 A에 대해서 A에다가 뭐 어떤 숫자를 더했더니 다시 A가 나오는 거. 그런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간단하게 0원이라고 부르는데 더 간단하게 0이라고 그냥 부르죠. 0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A4는 역원이죠. 각 A에 대해서 A에다가 뭔가를 더했는데 항등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 즉 0이 나오게 하는 그런 X가 있다. A3는 여기 이제 모든이죠. for all. 여기는 각각. 항등원은 그냥 모든 원소 통틀어서 그거에 대한 게 하나 있는 거고, 요게 하나 있는 거고, 역원은 각각의 원소마다 있는 거예요. 각각의 원소마다. 다를 수 있죠. 얘의 역원 누구, 얘의 역원 누구,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지만, 역원이. 어쨌든. 그래서, 각각마다 이런 덧셈에 대한 역원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 네 개를 만족을 하면은 뭐라고 부르고? 요거를 아벨 군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대수에서 하겠지만은 아벨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리케이티브 곱셈에 대한 거 똑같아요. 대응됩니다. 첫 번째 M1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두 번째는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곱셈에 대한 항등원 뭘 곱해도 항상 자기 자신 나오게 하는 거 1이죠. 1. 그거 있고 걔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아니고요. 그것을 단위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냥 우리 1 하면 되겠고 그냥. 그다음에 곱셈에 대한 역원 뭐 곱해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게 해주는 게 각 원소마다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근데 이제 곱셈에 대한 거는 0에 대해서는 곱셈에 대한 역은 존재하지 않고 0을 제외한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만족을 한다. 집합은 여기다 스타를 붙이면 보통 0을 제외한 집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곱셈에 대해서 이제 아벨군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D, Distributive Law라는 건데 그 분배 법칙이죠. 이제 곱셈하고 덧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법칙이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9가지를 다 만족을 하면 채다라는 거예요. 덧셈에 대한 아벨군, 0을 제외한 집합이 곱셈에 대한 아벨군, 분배 법칙, 그게 채다. 맞아요. 그게 채입니다. 그래서 실수 집합이 요거를 만족을 한다라는 거. 채 공리를. 자, 기본적이지만 요 참고 사항을 좀 보면 곱셈 연산 얘는 당연히 점은 이런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보통 생략해요. 그냥 붙여서 쓰죠. 그다음에 이제 A를 N번 더하는 것은 이런 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것도 생략하면 NA 그냥 이렇게 나타낸다. A를 N번 곱하는 거 또 역시 그냥 A의 N승 이렇게 나타내죠. 그다음에 아래 0과 단위원은 유일하다. 0원, 단위원 존재한다는 건 알겠는데 걔네들이 그럼 그렇게 하나밖에 없느냐. 유일하다라는 게 맞다라는 거고 0하고 뭐 0 프라임 이게 얘네들이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얘네들끼리 더한 거. 그러면은 얘가 0이라 그랬으니까 정의에 의해서 뭐예요? 요거지. 근데 얘도 0이라며. 그럼 또 정의에 의해서 요거야.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곱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요거 곱셈의 단위원이라며. 그죠? 뭐 요게 단위원이다. 그러면은 요거고. 그죠? 정의에 의해서. 요게 단위원이다. 그러면은 요거지 결국. 그래서 단위원도 존재한다면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존재하고 유일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5번. 실수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은 유일하고 그렇죠? 유일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이렇게 나타내고요. 곱셈에 대한 역원도 아까 항등원 유일하다고 했구나. 항등원 유일하고 역원도 유일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로 나타내고 0이 아닌 원소 A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역원도 유일하고 A 마이너스 1승 혹은 A분의 1 이렇게 이제 나타내죠.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보여보면은 얘를 각각을 A의 역원이라고 하자. X하고 X 프라임을. 그러면은 X는 우리가 X 플러스 0, 항동은 0이니까 지금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얘를 A의 역원하는데 연산을 정확히 이제 덧셈에 대한 역원.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X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 더해서 X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X 프라임이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했으니까 0은 A 플러스 X 프라임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X 프라임에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더하면 0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결합 법칙이 또 만족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서 더해도 결과는 같다라는 거. 그런데 X가 또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니까 여기 0이죠, 결과가. 그죠? 0은 항등원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역원이 이제 두 개가 있다면은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곱셈도 똑같죠. 곱셈. 요 x하고 x 프라임이 a의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이제 똑같아요. 이렇게. 그죠? 1 곱한 거, 곱셈에 대한 항등원 곱한 거. 그 다음에 1은 요거랑 같죠. 그죠? x 프라임이 a의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면, 그죠? 그 다음 곱셈에 대해서도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또 근데 x가 또 a의 곱셈에 대한 역원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곱셈에 대한 그리고 또 덧셈에 대한 역원 각각 유일하다. 그리고 곱셈에 대한 역원 당연히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덧셈, 곱셈 말을 했는데 우리 또 알고 있는 게 뺄셈, 나눗셈 있죠. 그것은 다 각각 덧셈하고 곱셈에서 사실 나온 거죠. B에다가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을 더하는 것을 우리가 뺄셈으로 보죠. 그죠? 그냥 간단하게 그걸 뺄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어떤 X에다가 A의 곱셈에 대한 역원을 곱해주는 그것을 X를 A로 나눈다. 나누기, 나눗셈.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그 밑에 요 공리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쭉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해석학을 진짜 완전 처음 학부 때나 뭐 그때 하는 거고, 지금 그냥 결과만 이게 쭉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 알고 있죠, 사실. 그런 것들. 그래서 눈으로 한 번씩 쭉 보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요게 이제 채공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순서 공리죠. 순서 공리는 뭐냐면은 요 두 개예요. O1, O2. Order the axiom 해가지고 O자 한 거거든요. 아래는 다음 성질, 그 순서 공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질을 만족하는 부분집합 P가 존재를 한다. 요것을 만족하는, 순서 공리를 만족하는 부분집합 P가 존재를 하면 되겠어요. 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P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 A, B에 대해서 더한 것도 다시 들어가야 되고 곱한 것도 다시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실수를 잡더라도 P의 그 수는 P에 들어가든지 0이든지 마이너스 A, A에 대한 덧셈의 역원이 P에 들어가든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나만 만족을 해야 되겠어요. 실수에 이런 집합이 있나? 있지. 뭐죠? 양의 실수들, 양수들 모아놓은 거. 그렇죠? 양수들 모아놓은 거를 P라고 한다면은 이게 다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R은 순서 공리를 만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체이기도 하니까 순서체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체, ordered field. P의 원소를 양의 실수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정의한 게 맞죠, 당연히. 마이너스 P는 당연히 음의 실수라고 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R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자, 이거 간단하게 P라고 쓸게요. P. 그리고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이렇게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 볼 수가 있죠.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합집합이 전체가 되는. 그죠? 유니온은 유니온인데 얘네들끼리 겹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점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디스조인트 유니온. 그 다음에 이제 순서 공리를 만족하는 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서체라고 해요. 자, 유리수 집합 있죠. 얘는 체일까 아닐까? 맞아요. 우리 현대대수 시간에 하겠지만은 표수가 0인 가장 작은 그 소체예요. 유리수체라고 합니다. 그죠? 얘가 유리수체인데 얘는 순서체일까 아닐까? 체는 맞아요. 체 공리를 만족을 하는데 순서체가 맞다 이거예요. 얘는 그러면은 저런 집합 P가 있다라는 거냐? 두 공리를 만족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뭘까요? 똑같아요, 그냥 당연히 양의 유리수의 집합이 되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체 뭐 있냐면 복소수 체. 우리 복수 해석하게 할 건데 복수 해석학 시간에 얘가 순서체가 맞느냐? 맞다 아니다?
얘는 아니에요. 순서체가 아니다. 자, 보유. P를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저런 P가 있다. P를 순서 공리를 만족하는 C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보자. C의 복소수 집합에 자, 그러면 우리는 복소수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원소가 누가 있냐면은 그 허수 단위 마이너스 1의 양의 제곱근 i가 있죠. 예, 그렇죠? 얘는 이제 R에서 우리가 확장을 한 거기 때문에 얘에서도 단위원이 0이 되는데 얘는 명백히 0은 아니에요. 맞죠? 뭐 곱해서 0 만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P가 있다고 했으니까 i는 P에 속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i가 P에 속하든지 아니면 0이든지인데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빠질 수밖에 없겠어요. 맞죠? 두 번째 공리 O2, 그렇죠? 그거에서. 그럼 이제 요거를 첫 번째 케이스, 요거를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해보자. i가 만약에 P에 들어간다면 첫 번째 O1에 의해서 i 곱하기 i도 P에 들어가야 돼. 근데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이야. 그렇죠? 그럼 이제 P가 마이너스 1을 갖게 돼요. i는 원래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곱한 것도 역시 P에 들어가야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i가 되죠, 당연히. 이거를 가정했으면 이거는 성립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저 중에 하나만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순. 두 번째, 이걸 가정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이너스 i가 P에 들어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 요것도 P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겠네요. 얘가 뭡니까? 역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역시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i 곱한 것도 P에 들어가야 돼. 얘가 뭡니까? i죠. 그거는 이거 만족하면 이건 만족 안 해야지. 근데 둘 다 만족해버리게 되네. 모순. 자, 모순은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많이 쓰고요. 아니면은 화살표 두 개가 이렇게 충돌하는 걸로 써도 돼요.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쓰려고 이렇게. 그럼 화살표가 두 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더 간단하잖아, 그냥. 그죠? 자, 그 말은 복수 시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Q에는 어떤 순서, 대소 관계를 줄 수 있지만 복소수에서는 대소 관계를 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순서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복소수 체에서는 순서, 대소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실수 집합으로 돌아가서 실수는 순서체니까 대소 관계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즉 부등호라는 거를 도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부등호 기호를. 그래서 A-B가 P에 이제 속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양의 실수로 본다 그랬으니까 양의 실수 집합인 거니까 A가 B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 읽는 거는 이렇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A가 P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A는 양수란 얘기죠. 정의해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얘가 요거니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A는 0 마이너스 A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0 마이너스 A가 P에 들어갔다? 앞에 게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다. A가 B보다 크거나 혹은 같으면은 합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죠. 크던지 아니면 같던지예요. 그죠? 또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작거나 같던지. 자, 그래서 이제 R은 순서 공리를 만족해서 순서체까지 됐고 그럼 부등호 기호를 도입을 했고 또 그 부등호 기호에 대한 또 성질 맞춰서 또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이제 다 증명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쭉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뭘까? 찾아보세요. 뭘까? 어디가 틀렸어요?
자, 11번 보면 11번에서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다. 그렇게 되면은 AC가 BC보다 크다? 너 D는 왜 나온 거니? 그죠? 자, 이게 이제 요게 밑에 거랑 이제 같이 붙여서 들어갔는지 이게 좀 잘못됐고 뭐라고 써야겠어요? 흐름상? 위에 거 흐름상? 10번 다음에 흐름상이니까 큰 것끼리 더한 게 작은 것끼리 더한 것보단 크다.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거기에 좀 오타가 났고 자 그러면은 나온 김에 그럼 얘는 성립이 될까? 저 가정하에서 지금 11번 가정 똑같은 가정하에서 큰 것끼리 곱한 거랑 작은 것끼리 곱한 거의 대소관계도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얘로 1이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는 또 역시 크죠. 그럼 큰 것끼리 곱한 마이너스 1 그거랑 작은 것끼리 곱한 0 그거는 대소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죠. 그죠? 반대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부등호에서 주의할 거는 음수죠. 그렇죠? 음수 같은 거를 이제 할 때라든지 그때 범위, 부등호 좀 주의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눈으로 한번 쏙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예제가 베르누이 부등식이라는 건데, 요거가 뭐 자주 사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언제 한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르누이 부등식이 뭐냐? 마이너스 1 이상의 실수 x하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게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결과만 본다면은 1 플러스 x의 n승하고 1 플러스 x의 n을 곱한 거를 더한 거. 그러니까 n이 마치 여기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작아진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 범위에 맞춰서.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킵을 좀 해두시고, 일단 보여보면 n이 1일 때 당연히 수학적 귀납법으로 우리가 보여볼 수 있겠죠. 그럼 좌변이 1 플러스 x, 요거의 1승이거든요. 그죠? 그럼 요게 이제 당연히 1 플러스 x죠. 결과가. 요거는 우변의 결과가 뭡니까? 1 플러스 요거잖아요. 그죠? 그거랑 같죠. 그럼 같으면 저걸 보인 건가? n이 1일 때 성립한다고 할 수 있나? 맞지? 저거는 뭡니까? 저걸 두 개 다 만족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쪽이 크던지 같던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같대. 둘 중에 하나 만족했으니까 된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저거를 만족한다고 해서 이거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같으면 이거 될 수 있지만 크면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로 인플라이 되지만은 요거에서 이렇게 부등호가 인플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관계가. 그죠? 자, 됐고. 어쨌든 1일 때 됐고.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하자. 우리가 이제 또 귀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정수론 시간에 일단은 우리가 대략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n이 그러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요 k는 1 이상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번째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가. 자, 그럼 좌변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x에 k 플러스 1 요거죠. 그죠? 요거는 당연히 이제 수학적 귀납법은 반드시 요 귀납법 가정이 반드시 써야 되죠. 중간에. 그래서 1 플러스 x에 k승. 일단 k승 쪼개고 1 플러스 x.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서 귀납법 가정을 쓰면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얘만 있으면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은 이게 같이 붙어가면서 가죠. 그러니까 이거 꼼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 너 이거 양수니? 최소 0 이상이니? 봐야지. 근데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된 거야. 근데 만약에 b가 음수면 반대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은 괜찮다라는 거 범위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요거 만족하고 그다음에 귀납법 가정. 그거에 의해서 성립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1에다가 플러스 x, 그다음에 kx 제곱 요게 되죠.
그럼 이제 우변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n이 k 플러스 1일 때. 그러니까 이제 요 세 개가 만들어져요. 요 세 개. 그러니까 이게 되죠. 1. 예. 왜냐면 얘가 이거니까. 그죠? 되니까 이게 돼.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부등식을 하나 보일 건데 또 다른 부등식. 다음 두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첫 번째는 요거예요. 예. 이거를 그냥 보이라고 한다면 아마 좀 쉽지 않을걸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지금 베르누이 부등식을 했어. 그렇죠? 베르누이 부등식을 했어요. 그걸로 본다면, 그걸 알고 본다면 괜찮죠? 자, 요걸 x로 보세요. 요거 요만큼. 1 플러스 x인데 그 x를 요 마이너스 이만큼. 그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커? 1이 커요? 얘가 커요? 1이 크지.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크지. 그치?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족하죠. 가정을 만족하니까 얘가 뚝 떨어진 거보다는 크다. 뚝 떨어진 게 얘죠. 그죠? 뚝 떨어져서 캔슬한 게 하나. 그래서 베르누이 부등식에 의해서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1번이 중요한 건 아니고 2번. 2번은 이제 우리가 저쪽 뒤에 수열 가서 쓸 건데, 부등식을. 그래서 요거를 미리 보여놓으려고 해요. 자, 이것도 이제 바로 보이라 그러면은 힘든데, 1번을 또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1에서 1번에 의해서 제가 지금 요거를 어떻게 지금 2번 보니까 우리가 좀 가져와야 되는 항이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의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여기가 좀 다르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1 마이너스 어쨌든 뭐의 제곱이야. 1도 제곱으로 볼 수 있고 합차로 쪼개서 이 항이 숨겨져 있죠. 이게 이제 걔를 꺼내자 이거지. 그죠? 그래서 1번에 의해 가지고 얘랑 1번의 왼쪽 식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식은 그냥 그대로 쓸게요. 1번의 오른쪽 식 그대로 썼어. 그냥 1번이야 그냥. 그죠? 1번 부등식.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필요한 건 요거거든. 그죠? 요거죠. 필요 없어. 그리고 뭐 이거 같이 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넘겨 이쪽으로 갈게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0 이상이니까 지금 양수니까 그러면은 1 플러스 얘가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요거에 얘는 n 플러스 1승이고 얘는 그냥 1승이잖아. 그럼 이제 이게 분모로 가게 되면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를 자 오른쪽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이걸 좀 통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n 플러스 1분의 n 되죠. 이렇게 돼. 그지? 그러면 이 n을 요 분수에서 분모로 갈게요. 분자 있는 게 분모로 간다? 그러면 분모의 분모로 가요. 분모의 분모로. 그렇죠? 그러면 요 n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1 플러스 n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죠. 그러면 얘가 요거의 n승 분의 1에 또 1이니까 얘가 이거죠. 그죠? 어쨌든 이제 요거를 통분해서 정리하면 제가 된다. 그래서 저 2번 식이 성립이 되겠어요. 부등식이. 그래서 저쪽 뒤에 가서 수열 때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아니고 아마 다음 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또 알고 있는 절대값. 절대값.
요 양옆에 발을 씌우죠. 그것은 0 이상이면 0이거나 0 이상이면은 A 그 수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하적으로 여기에 0이다. 그리고 A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요걸 뜻하죠. 기하적으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를 하게 되겠고, 만약에 뭐 A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요걸 뜻하죠. 그죠?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겠고, A의 크기는 A-0의 절대값으로 0하고의 차의 크기, 얘로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얘로 정의를 한다라는 거. 다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절대값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성질들, 만족하는 성질들을 정리를 해 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쭉 보시면 되겠어요. 쭉. 당연히 거리니까 0 이상이죠, 무조건. A 절대값은 0 이상. 0일 때는 오직 0일 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A의 크기가 B 이하, 그렇게 된다는 거는 요걸 의미하죠. 3번, 뭐 자주 쓰는 거고, 당연히. 4번도 뭐 됐죠. A는 무조건 당연히 요 사이에 끼죠. 그리고 절대값을 이렇게 다 쪼갤 수 있고. 됐고. 8번. 요거는 중요하죠. 이제 기본적이지만 자주 쓰는 부등식이죠. 삼각 부등식, 그죠?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요거는 이제 반드시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 복소해석학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당연히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8번만 우리가 좀 보여보자. 8번만. 그러면 이제 부등식이 지금 2개거든요. 2개를 합쳐놨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먼저 볼게요. 뒤에 거. 요거 1번, 요거를 2번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 자, 쟤를 보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걸 보여야 되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좀 봐야겠냐면은 A하고 A 절대값, B하고 B의 절대값. 저 절대값들하고 비교를 좀 해야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관련된 게 A가 요 사이에 낀다라는 거.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요 사이에 끼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요거를 더하면 어떻게 돼? 요 범위에 있는 수 A, B를 더하게 되면 뭐보다는 작아요? 큰 것끼리 더한 요거보단 작지. 그죠? 그 다음에 작은 것끼리 더한 요거보다는 크죠. 그죠? 빼면 A-B 빼면 그러면은 어떤 게 더 큽니까? A에서 B를 뺀 거는 뭐보다 작냐면은 이 가장 큰 거에서 여기에 얘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거를 뺀 거. 그게 제일 크게 나오지. 그죠? 빼면 요거에서 요거 빼면 그래도 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작아지는 케이스는 얘한테 가장 작은 수하고 얘한테 가장 큰 수를 빼면 되지. 그게 그럼 요거에서 이거를 빼면 돼. 그게 얘야.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만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수가 요 수하고 요 수의 음수 사이에 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요거의 절대값은 그 수보다는 작다라는 거. 작거나 같다. 그래서 삼각부등식이 보여졌어요. 일단 첫 번째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것도 역시 A랑 A의 절대값 그거 사이에 이제 관계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첫 번째 부등식을 조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어쨌든 1번은 보여놨으니까 1번도 삼각부등식의 첫 번째 거는 보여놨으니까 자 얘인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건 상관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얘를 하나의 2개의 항으로 봐요. 그래서 삼각부등식을 각각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B도 똑같이 하자. B-A 플러스 A 해도 상관이 없고 삼각부등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B-A 절대값인데 자리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누구를 볼 거냐면 절대값. 자, 지금 누구 봐야 돼? 왼쪽 8번을 보니까 지금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가 있는데 그거의 차인데 걔 다시 또 절대값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또 걔가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그 또 사이에 껴야 돼. 그래야 그 저게 보여지죠. 그래서 얘를 봐야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 사이에 낀다? 첫 번째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두 번째 거에 의해서 역시 우리 예상대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 수보다 작고 그 수의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의 절대값은 이 수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저기 A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일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 첫 번째에서. 그래서 그때는 어쨌거나 이게 지금 모든 실수 AB에 대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도 성립이 돼야겠어요. 맞죠?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으면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은 사실 의미가 없어. 그냥 똑같아. 근데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B가 들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이것도 성립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삼각부등식은 이미 유한계에 대해서 당연히 계속 반복해서 쓰면 되죠. 삼각부등식을 한번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하면 되죠. A1하고 A2부터 AN까지 이 수 하나의 수로 보고 삼각부등식 한번 써.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또 A2하고 나머지 것들하고 써. 계속 쓰면 이제 그거를 얻을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예제인데요. 이미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성립함을 보이시오. A, B하고 맥스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둘 중에 큰 걸 의미하죠. 큰 수가 나오게 되는 연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맥스라는 애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지금 절대값 배웠는데요. 그걸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니멈은 또 이렇게. 차이가 뭐냐면은 요 차이죠. 여기가 플러스, 얘는 미니멈일 때는 마이너스. 그래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의 합의 절반,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의 차의 절반. 그것이 미니멈 되겠다. 이건 뭐 증명은 간단한데 증명보다도 그냥 이 결과 자체를 그래도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거. 자, 간단히 보여보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자, 첫 번째 것만 보일게요. 맥스만 보일게요. 두 번째 거 그냥 이건 생략 똑같아.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좌변은 어떻게 돼요? 맥스니까 당연히 A가 나와야지. 그죠? 우변은 어떻게 돼요? 2분의 A 플러스 B고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은 그대로 나와야지. 그래서 2분의 2A니까 A가 되겠고 그래서 일치하죠. 두 번째 케이스 이거면 좌변은 B지. 우변은 (2분의) A 플러스 B인데 B가 더 크니까 저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겠어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러면 이제 B의 2배가 되고 2로 나누면 B가 되겠죠. 자, 증명 간단하고요. 어쨌든 저 결과를 알고 있어야겠다.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예제 1.1.4가 있는데 요거 여러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시간은 30초 한번 드려보죠. 해보세요. 자, 됐고요. 같이 보면 두 실수 A, B고 B는 0이 아닌데요. 요거를 만족하면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절대값 A가 등장을 했네요. 여기 2분의 B 절대값은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요거는 뭐보다 작아요? 삼각부등식. 이거 돼요, 안 돼요? 되지. 앞에서 보였잖아. 이거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했잖아. 그쵸? 요거 된다. 그러면 얘가 요거보다 작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사이에 들어온다. 맞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거 넘기면 끝. 그죠? 삼각부등식이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복잡하게 가면은 복잡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삼각부등식 한번 쓰면은 간단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정리가 있는데, 요거는 뭐 이게 증명보다도 역시 이 결과 자체, 자주 사용되는 뭐 개념이죠. 두 실수 AB에 대해서 A보다 B가 더 크거나 같다. 그러면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그 B에다가 양수를 더한 게 A보다는 크다. 지금 B가 더 크거나 같은 상황이니까 임의의 양수를 당연히 B 쪽에다 더한 게 당연히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자명해요. 완전히 자명하고 이쪽, 역방향이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개념인 거죠. 어떤 두 수가 있는데 B에다가 임의의 양수를 더해도 항상 부동호가 이렇게 커. 그러면 그냥 그게 B가 큰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같던지 적어도. 이쪽 개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엡실론에서. 그죠? 그래서 B에다가 임의 양수를 더해도 A보다 커? 그러면은 B가 A보다는 큰 거야. B가 A보다 좀 더 작다? 그러면은 그 차이만큼 있어서 엡실론을 내가 잘 작게 잡아주면 B에다가 좀 더 더해도 A보다 커질 수 없겠죠. 근데 임의 양수, 아무리 작은 양수를 더해도 계속 B가 크다? 그건 그냥 B가 큰 거야. B가 크거나 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역방향의 논리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참고로 이거는 이게 등호고 포함이 돼도 돼요. 이거도 가능하고요. 얘 대신에 이렇게 돼도 똑같이 필충이 되겠고, 요 엡실론 대신에 무슨 뭐 2 엡실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2분의 1 엡실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즉 양의 상수 엡실론 모두 가능.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임의의 양수만 나타내면 되거든요. 엡실론이 지금 임의의 양수니까 엡실론의 2배 한 것도 다 임의의 양수를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상수배, 양의 상수배 한 것도. 자, 그래서 이 형태 자체는 이렇게 살짝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일단은 그래도 보여보면 지금 첫 번째 정방향. 정방향은 뭐 당연하죠. 임의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A보다는 지금 B가 더 크거나 같은 상황인데 당연히 B보다는 B 플러스 엡실론이 더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방향. 자,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데 오른쪽이 사실 직관적으로 자명해요. 아무리 되게 작은 양수를 더해도 크다? 그럼 어쩔 수 없이 B가 더 크지 않아? 자명한데 이제 지금 보이려고 해요. 그때 쓰는 방법이 보통 규律법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너가 자꾸 우기니까 아니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만약 이거라면 그러면은 이제 A-B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얻어져요. 맞죠? 요거이므로 자, 이걸 왜 가져온 거냐면은 지금 오른쪽이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저게 지금 성립한다라는 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질이니까 A가 지금 B보다 크다라고 사실 아닌데 가정을 했으니까 이걸 물고 늘어줘야 돼요. 그럼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양수 하나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거이므로 가정에 의해 엡실론을 예로 두자 이거지. A-B. 그러면 저게 오른쪽이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즉 이게 성립이 돼야 되겠어요. 맞죠? 근데 얘가 뭡니까? A죠. A가 A보다 크다? 그건 아니죠. 같은 수끼리 무슨. 그죠?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요게 그 등호도 같이 들어가 있다. 부등호, 스트릭트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등호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요쪽은 이상이 없죠. 그죠? 어쨌거나 뭐 크거나 큰 걸 보이면은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보인 거니까. 근데 이제 역방향에서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라고 한다면은 이거이므로 가정에 의해서 이것이다라고 얘기가 돼요. 맞죠? 그런데 A가 그럼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같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잖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게 등호가 될 때를 증명한 게 아니죠. 그럼 이제 그때는 좀 더 얘를 줄여주면 돼. 그렇죠? 얘를 뭘로? 2분의 A-B 이런 걸로 우리가 해주면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A 이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이게 되잖아. B는 2분의 2B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누가 더 크다고 했냐면은 A가 더 크다라고 했죠. B보다는. 이게 만족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요게 어쨌든 모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더 줄여주면은 이런 모순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등호를 이제 저기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따름 정리. 요것도 이제 그러면 이제 자주 쓰는 개념이 되겠어요. A의 절대값이 임의의 양수 엡실론보다 작다? 그것은 A가 0이다라는 거예요. 엡실론 계속 줄여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있는 거는 지금 0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0이면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그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엡실론이 양의 상수배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고 뭐 등호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일단은 이쪽은 자명하죠. 역방향. 0이면은 당연히 0은 이미 양수. 0의 절대값은 0이니까 그렇게 되고. 정방향. 얘는 이제 우리가 위에 거 보였으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0 플러스 엡실론. 그 위에 거에서 요거를 B로 보세요. 0을. B. 작다지. 지금 등호가 아니죠. 작다. 요걸 B로 보세요. 0을. 그죠? 그러면 얘가 A로 보고. 그럼 B 플러스 엡실론. 보다 항상 작은 거잖아. 그 위의 성질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요 B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 얘가 되죠. 0이고 지금 그게. 맞죠? 그 위의 식에서 얘를 A, 얘를 B, 얘를 엡실론. 오른쪽을 그럼 만족한 거잖아요. 위에 정리해서 오른쪽 만족한 거잖아요. 그럼 왼쪽 만족해야 되잖아요. 왼쪽이 얘다라는 거예요. 요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절대값 A는 0 이상이잖아요. 0 이하고 0 이하다? 0이지 뭐. 절대값이 0이다? 그건 0밖에 없어요. 됐죠? 2번은 자명. 1번에 의해서 자명하죠. 1에 의해 성립. A-B를 하나 숫자로 보세요. C로. 그냥 C로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이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C가. 그럼 C가 0이다라는 거예요. C가 0이다라는 얘기는 A-B가 0이라는 얘기니까 A랑 B랑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엄밀하게 보이긴 했지만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 바닥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본적인 게 요거. 6의 개념. 자, 공집합이 아니고 실수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다음을 좀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A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 X보다 크게 되는 그런 알파, 실수가 존재를 하게 되면 A는 위로 6에. A는 어떤 원소보다 그거보다 큰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위로 갇혔다는 거죠. 위로 막혔다는 거예요. 위로 바운드, 그죠? 바운디드 어버브, 위로 6에라고 하고 그 알파를, 물론 걔가 하나만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애가 만약 있다면은 그거를 A의 상계라고 한다. 어퍼 바운드, 상계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 알파가 A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A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뭐야? 모든 원소보다 제일 큰데 A에 있어? 그럼 너는 우리 집합에서 짱이네? 그러니까 최대 원소가 된다. 맥시멈이라는 말을 써요. 맥시멈. 맥시멈, 미니멈은 그 집합에, 그 원소가 그 집합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 알파가 A의 상계이고, 상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A의 모든 상계 알파 프라임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면, 어떤 상계를 가져오더라도 나도 상계긴 상계인데 제일 작아? 그러면 최소 상계야. 그래서 그거를 상한이라고도 불러요. 슈프리멈. 리스트 어퍼 바운드, 최소 상계. 그래서 리스트 어퍼 바운드의 앞글자를 따서 LUBA. 잘 안 쓰고 슈프리멈 A를 많이 쓴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아래로 유계에도 똑같아요. 대칭되는데요. A는 모든 원소 X보다 작은 원소가 있어요. 베타. 그러면 아래로 유계, bounded below. 이때 베타를 A의 하계라고 한다. low bound. 근데 베타가 그게 A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은 A에서 제일 작은 거니까 최소 원소. 그래서 그걸 미니멈이라고 나타내고, 베타가 A 하계인데 또 다른 하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베타 프라임. 뭐 어떤 하계를 갖고 오더라도 걔보다 크다. 하계 중에는 그래도 내가 제일 커. 최대 하계. greatest lower bound. 하한, infimum이라고 한다. 그래서 greatest lower bound에서 GLBA 하는데 잘 안 쓰고 infimum A. 요거를 많이 쓴다. A가 위로 유계야? 상계가 있어? 위로 유계죠? 그리고 또 아래로 유계야. 하계가 있어. 그러면 A를 유계라고 해요. 그냥. 유계인 집합을 유계집합이라고 하고 유계가 아닌 거를 비유계집합이라고 한다.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딱 정리를 하면 A를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뭐 대충 그냥 요 집합이라고 합시다. 요거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애는 원소예요. A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애는 A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상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 다.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상계? 얘. 최소 상계. 얘를 뭐라고 부른다? 상한이라고 부르는 거야. 상한도 상계긴 상계인데 제일 작은 거야. 상한은 상계입니다. 상한도 상계야. 근데 제일 작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A의, 여기 제가 닫았죠? A의 속 원소야. 그러니까 최대 원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하계 있죠? 얘가 하계겠죠? 이런 것들이. 하계 많죠? 그 중에서 제일 큰 하계. 얘가 최대 하계 한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얘는 여기 A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A는 최소 원소를 갖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A는 상계를 가져요. 위로 유계예요. 하계를 지금 또 가져요. 아래로 유계예요. 그러면 유계예요. 유계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계집합하면 위로도 유계, 아래로도 유계라는 거. 그리고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다?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계보다는 하한, 하한보다는 원소, 원소보다는 상한, 상한보다는 상계. 이거를 익숙해져야겠어요. 계속 나오거든요. 이 지금 개념이, 논리가. 알겠죠? 계속 나와요. 하계, 하한, 원소, 상한, 상계. 항상 이 부동의 관계를 갖는다는 거. 됐죠? 자, 밑에 참고. 집합 A가 위로 유계가 아니면 슈프리멈 A를 뭐라고 나타내면 좋을까요? 위로 유계가 아니니까 계속 지금 쭉 계속 A가 뭐에 의해서 바운드가 된 게 아니죠. 상계가 없어요. 계속 커져. 그러니까 그냥 무한대로. 그 다음에 아래로 유계가 아니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통 나타내고요. A가 이제 만약에 공집합이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그래도 직관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면 어쨌든 이게 뭐야, 상한이라는 것은 어쨌든 상계 중에서 최소란 말이지. 그러면 상계를 찾으려고 해. 근데 공집합이라서 상계, 얘도 1도 상계가 아니야. 0도 상계가 아니야. 마이너스 100. 상계 아니야. 계속 찾다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볼 수 있겠고, 얘도 마찬가지. 하계가 없어. 아니, 계속 하계야. 계속, 그죠? 그러니까 최대 찾다 보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상한과 하한은 존재하면 유일하죠. 얘도 이제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얘를 A의 상한 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 요 관계가 이거 만족해야 하네요. 하지. 왜? 알파 프라임은 상계고 얘는 상한이니까 이거 만족하잖아. 상한도 상계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은 너만 그러냐? 나도 그러지. 이것도 만족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상한이 존재하면 하한도 마찬가지 존재하면 같아질 수밖에 없다. 됐죠? 자, 그래서 요 예제까지 우리 해봅시다. 다음 집합의 상한과 하한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집합 A. 요거는 상한과 하한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는 일단은 그냥 몇 개 좀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봐서 뭐 규칙을 찾던지, 뭐 전체적인 집합을 파악을 하던지, 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좀 넣어봐야지 뭐. 1 넣어보면 뭡니까? 1 넣어보면은 0이죠. 2 넣어보면은 2분의 3인가요? 여기? 맞죠? 2 넣어보면은 3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3분의 1 더한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4 넣으면은 또 역시 1에다가 4분의 1이 더해지죠.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 또 있고 6 넣으면 또 어떻겠어요? 6 넣어도 똑같이 1에다가 뭔가 더 작은 수를 더하겠지. 8 넣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찍히겠구나. 여기는 5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뭐예요? 더 작은 n분의 1이 더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찍히고 이렇게 계속 찍히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A거든요. 그러면은 슈프리멈 A는 뭐다? 최소 상계. 이 상계 많은데 가장 작은 상계는 2분의 3이다. 뭐이기도 하냐면 얘는 A의 원소기도 하니까 맥스 A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인피멈 A는 뭘까? 하계. 이거 많죠? 하계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하계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얘가 A의 원소냐? 아니죠. 그래서 미니멈 A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1을 미니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자체가 제 원소는 아니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하고 3번 있는데 요거 제가 한번 시간 드려볼게요. 먼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합쳐서 1분 드려보죠. 자, 같이 볼게요. 조금 까다로운 걸 제가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먼저.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조금 구하기가 힘든데 약간 복잡한데 할 수도 있어요. 자, 2번 보면 슈프리멈 B 얘가 뭘까? 상계 중에서 최소. 이게 지금 얘는 n 자연수 단위로 계속 이제 하나 단위로 계속 돌아가는데 얘는 지금 nm 자연수 2개예요, 그죠? 2개 단위로 지금 자연수 다 넣은 거. 어쨌든 그래도 실수 집합이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제일 클까? 어쨌든 뭐에서 뭘 빼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크고 얘가 작아야 되잖아. 얘가 제일 클 수 있는 건 n이 몇일 때예요? 분모가 작아야 되는 거니까 1일 때겠지. 그러니까 1에서 일단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 일단 제일 큰 걸로 맞춰 놓고 1, 그 다음에 얘는 제일 작아야겠지. 그럼 n이 계속 커져야 돼. 근데 계속 커질 수는 있어요. 괜찮아. 그럼 아까 같은 논리로 그쵸? 1에서 마이너스 되면서 계속 작아지는 그 작은 거를 숫자를 계속 더하게 되는 거니까 슈프리멈 B를 뭘로 볼 수 있다? 1로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1은 찍는다 안 찍는다? 안 찍는다. 그러니까 맥스는 없다라는 거지. 인피멈 B는 그러면 같은 논리. 인피멈 B. 얘도 마찬가지. 그럼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를 1로 고정시켜 놓고 얘를 계속 크게 늘려갈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을 인피멈 B로 볼 수 있겠다. 역시 미니멈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2번은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3번 얘는 어떻게 할까? 3번은 지금 이제 좀 까다롭게 하는 게 뭐냐면은 코사인 애거든요. 코사인 예. 그래서 이제 얘를 보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1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일 때 코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죠. 그럼 몇이에요? 코사인이 3분의 2파이 120도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 넣으면 3분의 4파이 여기죠. 240도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3 넣으면 3분의 6파이 2파이니까 1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똑같이 또 여기 이렇게 계속 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얘가 뱉는 값은 정해져 있어. 뭐 아니면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면은 1이다라는. 맞죠? 그러면은 이거를 좀 이거 막무가내로 숫자 n 내가지고 오면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누가 큰지 작은지 뭐 어떻게 되는지 비교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얘는 n을 좀 경우를 나눠보자. 그렇죠? 어떻게? 3k-2 k는 자연수예요. 그럼 이제 1부터 들어가겠죠. 요런 꼴 아니면 이런 꼴 아니면 이런 꼴.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만 보면 되겠죠. k가 계속 변하는 걸로. 그죠? 그러면은 저 집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첫 번째 꼴이다. 3k-2다. 그러면은 뭐 1 이런 거니까 요게 지금 코사인이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주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1 주지. 그죠? 일단 코사인 값은 알아놨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n에다가 저거 넣으면은 저거 넣으면 어떻게 돼요? 3k-2. 그러면 3k 마이너스 3분의 맞아요? 아니지. 마이너스 3이 아니지. 마이너스 1이죠. 1. 그 다음에 3k 마이너스 3. 요게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이렇게 할까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 3k 마이너스 1꼴. 그러면은 얘는 3k 마이너스 2 이건데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여기 6으로 바꿔줄게요. 됐죠? 그 다음에 3k꼴. 코사인은 1이니까 쟤는 무시하고 됐고 n에다가 3k 넣으면은 3k 플러스 1 분의 3k 마이너스. 맞아요? 요런 형태죠. 맞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자연수 k 이렇게 넣어가면서 이런 애들 집합이거든요. 여기에서 그 상한 상계가 뭘까? 상계가 뭘까? 상한. 슈프리멈 C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차피 이제 지금 K를 계속 넣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 극한은 안 했지만 극한의 개념으로 보면 되거든요. K를 계속 넣으면 얘는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1에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1에 가까워지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러면은 1이 일단 지금 후보야. 그렇죠? 1. 맞죠? 1이 후보인데 이게 1에 가까워지는 건데 여기서 가까워지면은 괜찮아. 1이 그럼 상계야. 근데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여기 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얘가 상계잖아. 가까워지는 게 이쪽에서 가까워진다거나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 얘는 1보다 다 작으면서 가까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히 얘다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맥스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1은 찍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피멈은 뭘까요? 인피멈 C. 마이너스 2분의 1이 지금 후보긴 해요.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걸 찍으면서 여기로 갈 수도 있잖아. 모른단 말이지. 그러면은 얘는 요건 어때요? 이거는 형태를 꼴로 좀 바꿔보면은 요거 이렇게 나눌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서 뭔가 이렇게 더해지면서 오는 거니까 오케이, 됐어. 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큰 거고. 얘는요.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6k 마이너스 2 맞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냐? 그러면은 뭐예요? 곱해주면은 양변에 2를 곱할게요. 2하고 얘. 그러면은 마이너스 6k 플러스 6. 그 다음에 2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6k 플러스 2. 요게 되지. 그러면은 요거 캔슬되면 6이 2보다 크다. 항등식이야. 항상 성립해. 그럼 얘도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모든 k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다 얘가 크구나.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얘랑 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게 확실하다라는 거지. 가까이 가는 건 맞고 근데 다 크면서 가까이 가니까. 그죠? 역시 미니멈도 있다 없다? 없다. 자,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1교시 할게요. 쉬었다 하죠.